네, 안녕하세요. 출란교실입니다. 우리가 출란을 배양을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살충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오늘은 살충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살충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큰 이유로는 뿌리파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돌 사이로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파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거 이제 뿌리파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이 이분 저분을 막 옮겨 다니면서 이 안에 이 세균, 곰팡이균이라든가 각종 세균들을 날개나 몸에 묻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전파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살균제를 아무리 쳐도 자꾸 병이 오는 이유는 이 그러니까 이 균을 왔다 갔다 전파하는 충을 잡지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개괄적인 얘기보다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점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단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살충제는 역시 누가 뭐래도 벌레를 죽이고, 또는 사전에 예방하지요. 살충이니까 벌레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살충. 어떤 분들도 벌레를 죽이지 못하고 예방만 한다 그러는데, 죽이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그 약효 기간 동안에는 벌레가 달려들지 못하게 어떤 작용을 하겠죠. 냄새라든가 독을 벌레가 먹으면 죽는 독을 살포한다든가. 근데 이 미세한 벌레 같은 경우도 이게 뇌가 없어서 머리를 못 쓰는 것 같지만은 이 충이 묻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방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출란에 붙어서 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는가, 또는 전파하는가, 달려들어서 맞짱을 뜨는가, 이런 것들도 벌레 스스로가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벌레가 달라붙어 봐야 너 저리 가,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차단하고 방어하는 아주 세력이 좋은 건강한 난초에는 벌레가 달려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실비실하고 세력도 없고 뿌리도 향토도 약하고, 그래서 중리산이 하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키우다 보면은 또 그런 난초들이 유독 병이 잘 걸리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애지중지하고, 요거 내가 주머니를 좀 털어서 좀 비싸게 주고 산 난인데 요거 어떻게 죽이면 안 되는데 하는 난들은 병이 또 자주 와. 근데 산에 가서 민출란을 캤거나, 아니면 구입을 했는데 이 민출란을 가지고 약반이라 그러죠. 약으로 어떻게 무늬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만들어낸 보잘것없는 그냥 민출란이죠. 민출란들 같은 경우는 버리기도 아깝고, 또 꽃이 혹시 뭐가 피나 궁금해서 이렇게 놔두면은 별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런 건 이끄다 안 말고 잘 자라요.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그런 거를 지켜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도 나한테 별로 이로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이거 민출라니까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그냥 처박아 둔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배양을 하면은 오히려 출란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출란을 관리하려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리하려고 막 달려들면은 오히려 농사를 망친다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충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려들면 말이죠. 이 식물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생육이 원활하지 못하죠. 그리고 새순도 잘 자라지도 못하고 뿌리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암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생육이 부진한다거나 아니면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는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벌레가 계속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이 또 관리한다 그래서 자꾸 들었다 놨다 그러고 이쑤시개로 화장토로 훑어보고 또 뭘 준다 그러고 뭘 가린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치면은 벌레도 죽이고 벌레도 또 예방하고 해서 이 출란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살충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레들이 몸에 막 균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을 묻히고 몸에 묻히고 있다가 저쪽 분으로 가서 또 휘짓고 다니고 이쪽 분으로 가서 휘짓고 다니고 하면서 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경우 각종 병원균의 전파를 막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살충제의 어떤 그 효과는 우리가 이제 익히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점은 없는 것인가? 그냥 병에 써져 있는 대로 며칠 간격으로 몇천 분의 1로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장점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에 적혀져 있는 대로 정확한 용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조금 더 타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포이드로 정확하게 재서 하지만은 대충 스포이드로 몇 번 해보니까 대충 느낌상으로 요 정도가 1mm구나 요 정도가 2mm구나 이런 걸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죠. 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충 따라서 요 정도면 그때 스포이드로 찍은 2mm야 1mm야 이렇게 해서 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농도가 조금 진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균제에 대한 약해만 있는 줄 아시는데 살충제에 대한 약해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도의 약해가 발생하냐면은 잎이 이렇게 손상된다고 해요. 잎이 손상되고 그 살충의 어떤 약해가 발생했을 때는 잎끝이 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잎끝이 타고 탈색, 그러니까 색이 약간 변색되면서 탈색되는 어떤 그 효과도 그게 살충제에 대한 약해의 결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충제를 칠 때는 조금 좀 그 기존 용도 맞추라고 하는 용도보다 조금 더 연하게 2000분의 1로 하세요. 그러면은 한 300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연하게 타서 저농도 살충제에 이제 적응을 좀 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 살충제에 대한 것도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식물한테 내성이 생긴다고 해요. 이 벌레한테도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벌레가 처음에는 그 살충제를 가지고 접근을 덜 하거나 또는 먹고 죽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씩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살충제가 만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충제도 한 2-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내성이 하나 가지고 한두 번 친다 그래서 내성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1년 내내, 2년 내내 같은 제품만 사용하면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내성의 문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이 좋다고는 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그 살충제가 유익한 균, 미생물도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충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이로운 충도 죽이고요. 또는 미생물도 함께 제거될 수 있는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균제만 균을 죽인다고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살충제도 그걸 먹는 미생물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염두도 좀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단점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충이라는 것은 말이죠. 살충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농촌에 가면은 농민들이 자살할 때 주로 마시는 것이 살충제입니다. 자살하려고 독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방지하면은 사람 몸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살충제, 뭐 살균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약을 취급할 때는 마스크 그리고 장갑 이런 걸로 해서 호흡으로 그 약품을 들여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쫙 분무하면 공기 중에 미세한 포말 입자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숨을 쉬고 거기서 막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그 호흡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요 얘기는 그 우리가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지자체에서 가꾸는 공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원에도 식물들이 많은데 균이나 충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즐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강력한 약재로 살포를 해서 충과 균을 죽이는데 비용이 자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강한 걸 쓰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병이나 충이 접근을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그 약재를 살포해가지고 한번 보도해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조깅한다 그러고 걷기 운동한다고 하면은 호흡으로 그 충이 들어가서 오히려 사람 몸에 상당히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경고의 어떤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제가 분해 있을 때 미생물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 미생물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분해 그 안정된 그 환경, 그 균형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배양토가 오염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제가 계속 쌓이면은 이제 오염이 되니까 분갈이를 자주 해줘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쨌든 그것이 물로 쑤셔 내려간다 하더라도 환경에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환경도 오염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살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살충제를 칠 때는 좀 더 이제 그 아침 일찍 또는 해질 무렵 해가 없을 때 여기 치는 것이 좋다고요. 한낮에 해가 쨍쨍 있을 때 살충제를 치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살충제에 대한 피해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4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약품마다 좀 다르겠죠. 약품마다 다르는데 그 약에서 며칠 간격으로 치세요 하는 것보단 조금 더 간격을 두고 조금 더 농도를 약하게 해서 이렇게 살포를 해 주십사 하는 그 정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 연구 결과가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조심하자고 하는데 별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살충제를 칠 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학적 약품으로 해서 살충제 또는 유기농계의 살충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한 살충제하고 그 화학약품으로 한 살충제 한 2개 정도를 비치해 놓고 교차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살충제를 사용할 때 장점과 단점이 한 요런 정도로 나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살충제는 잘만 사용하면 출란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과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저농도로 하라 그랬는데 농도를 좀 맞춘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고농도가 되거나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관리를 좀 해나가면서 살충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살충제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살충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 살충제라 그래서 마트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이거는 뭐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 추출물로 해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쳐보고. 근데 그 유기농 살충제에는 뭐 각종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살충의 효과도 주지만 식물 잎에 닿았을 때는 영양분도 좀 공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농약사에 가면은 살충제, 화학 제품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살충제도 보면은 그 출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개각충이죠. 그 개각충 죽이는 살충제가 하나 있고, 또 이 뿌리파리, 뭐 분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뿌리파리를 죽이는 살충제가 또 별도로 있던데, 제 느낌상으로는 하나의 살충제가 다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어떤 상식적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뭐 에프킬라를 치면 모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도 죽고 뭐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살충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병에 이것은 뿌리파리에 좋습니다, 이거는 개각충에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화학약품도 한 두 가지 정도를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를 구비를 해놓고 이것저것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저는 뿌리파리는 1년에 그 뿌리파리가 막 그 날아다니는 것을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면은 보이는데, 그거는 그 1년에 한 달 정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여름철에 그렇게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개각충은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개각충에 대한 방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뿌리파리는 그 사이에 개각충 약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치면은 그 사이에 뿌리파리를 한번 치고 이렇게 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은 피해가 좀, 그 약해 피해가 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거는 좀 자주 이렇게 분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끝으로 그 다이소에 갔더니 그 뿌리파리를 잡는 그 끈끈이를 팔더라고요.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이 끈끈이가 뿌리파리를 유인하는 냄새를 풍긴다고 해요. 유인한대요, 바나나 향으로. 그래서 이쪽에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걸 먹으려고 뿌리파리라든가 초파리라든가 강력한 해충들이 여기 달라붙죠. 그러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그 끈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안에 넣고 요거를 어디다 이렇게 걸어서 여기 못에 걸거나 아니면은 꽂아둘 수 있도록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놓고 끈도 있네요. 이렇게 걸으라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베란다 난실이니까 난다이에다가 한 개씩 이렇게 한번 해서 여기에 과연 그 초파리들이 얼마나 달라붙을까, 이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은 요건 1,000원이니까요. 한번 제가 그 효과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 1주 내지 2주 정도 후에 이게 얼마나 달라붙는지 보여드리고 효과를 제가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살충제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결론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를 보니까요, 태풍이 이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지나가면은 올해는 작년 못지않게 더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더웠거든요. 제가 아마 그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차에다가 핸드폰을 걸어놨더니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올해는 뭐 더 덥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더위에 대한 어떤 예방, 그것은 이제 조금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베란다에 복사일이 좀 강하게 내리쬐는 난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나무 발을 쳐서, 그것도 다이소에 팔더라고요. 1,000원인데 대나무 발을 쭉 테이프로 붙여놓고서 빛을 차감하는, 차단을 해야지만 복사열을 줄일 수 있고 그나마 온도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서서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네 하면은 바로 혹서기로 들어갑니다. 그냥. 한 일주일 간격으로 바로 더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긴 바지를 입고 다녀도, 반팔에 긴 바지 입고 다녀도 되죠. 한 일주일 정도 이거 아차는 순간에 반바지를 안 입으면은 걸어 다닐 수 없는, 길에 다닐 수 없는 이런 온도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준비는 좀 미리미리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기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